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어제 집회가 있었는데요. 서울 시내 뭐 곳곳, 그러니까 이제 법원 앞에서도 있었고, 지금 이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도 있었고요. 여의도에서도 있었고, 서울 시내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돼요. 요즘은 말이죠, 이 집회 관련 동향이 이제 이 메인 미디어에서는 뭐 이미 사라진 지 오래지만은 그래도 일부 좀 조마한 우리 이제 보수 매체에서도 이거를 보도했는데 요즘은 아예 보도가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 늦게 제가 종합해서 보도를 해드리는 이런 점을 여러분께도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파 집회 세력이 말이죠, 이 엄청나게 이제 커지면 놀래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우리 일반 그 레거 시민들 좀 다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부 지금 여권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이번 시간에 이제 이 메인 이슈는요, 지금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이가 말이죠, 지금 미국 매체 이 과거에도 좀 일부 미국 좀 많은 매체 이제 기고를 하고 또 인터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이 부방대를 움직이면서 지금 이제 당도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평택을에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메시지는 이제 부정선거, 황교안 이퀄 부정선거죠. 지난번에 대선 후보로 나와서도 부정선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요것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또 이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비록 그렇게 큰 매체는 아니지만은 일부에서는 뭐 엄청 크다 그러는데, 그 정도 되면 뭐 그냥 조그마한 매체죠. 예. 매체지만은 일단 미국 언론, 왜냐하면 지금 미국 내에서는 미국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동포 사회에서 이런 부정선거 문제에 관해서는 뭐 일부 이제 지지하는, 부정선거를 지지하는, 그리고 이제 우려하는 우리 이제 동포들의 참여는 있지만 이게 조직화되지는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투어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전략과 이런 방향,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분은 지금 이미 대선 때 부정선거 감시를 왔던 모스탄 대사하고 그다음에 고든찬 박사, 이런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전한길 대표가 이제 미국에 가서까지 지금 활동을 하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조금 이제 좀 약한다, 이 불길이 좀 꺼져가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이 상황적 특성에서 본다면 그래도 황교안 대표가 이런 지금 이 활동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이제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 내용을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데일리 콜러라고 하는 매체가 되겠습니다. 데일리 콜러. 예. 요 매체에 실린 이 칼럼을 여러분께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자유자의 대학의 이제 박준영 대표가 지금요, 지방 조직까지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워싱턴에서도 조직 결성 분위기가 좀 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시간이 되는 범위 안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요, 또 지금 이란 사태가 지금 이제 미국은요, 그야말로 언제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고 하면 그대로 이제 딱 군사 작전이 시행될 정도로 아주 이 모든 군사력을 총집결시키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항모가 왔다 그러면 뭐 거의 끝난 거죠. 마지막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모까지 왔고, 항모만 온 게 아니라 핵 정찰기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이란은 때리면 작년 6월에도 핵시설을 때려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때리면 핵시설을 때릴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뭐 이런저런 이론들이 많아요. 우선 쥐불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때릴 것이냐, 아니면은 좀 더 특정 시설을 때릴 것이냐, 이제 이런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때리면은요, 쥐불을 우선적으로 때릴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번에 이 핵 정찰기를 띄운 걸 보면 핵시설도 때린다. 왜? 미국에서 지금 타겟 넘버 원은 이 핵이거든요. 핵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핵시설을 때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 말로는요, 지금은 내가 협상을 좀 해보겠어 라고 하고 있지만은 이면에서는 군사적인 이런 작전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있어요. 대통령이 내가 때리겠어 할 대통령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때리기 직전에 그렇게 얘기하겠죠. 마지막 경고로. 자, 그러나 지금은 이 전쟁보다는, 무력 침략 군사 작전보다는 협상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국제 여론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거 뭐 트럼프가 뭐 국제법도 다 무시하고 이거 되겠어? 멀쩡한 주권 국가를 갖다가 주권 국가의 대통령을 그렇게 체포해다가 미국으로 데려가서 법정에 세운다? 미국 법정? 이건 심한데 이런 비판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이어서 이란 사태를 두고 또 그런 비판을 받는 것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로 지금 모든 게 딱 기승전 이재명 대통령 기승전 지방선거 트럼프는 기승전 11월 달에 중간선거로 가 있거든요. 중간선거를 관리하려면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정세를 볼 때 국제 여론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항상 말할 때마다 협상은 열려 있어. 협상해야 된다고. 그래서 세 가지 조건도 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가 뭐예요? 완전한 동결. 그야말로 불가역적인 완전 동결 중단이고요. 없애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 제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테러 세력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거, 후티 반군이라든가 헤즈볼라 이런 테러 세력들 지원을 중단하는 거, 이런 거 세 가지 조건을 내서 왔는데, 북의 세계는 그 가능성이 없다. 이란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어도 이건 못 받아들인다. 이게 이란 정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딱 군사적인 밀리터리 프레셔라고 그러죠. 이거를 최고의 수위로 끌어올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란은 그러다 보니까 나도 가만히 안 있어. 그래서 그 중동 인근의 미군 기지 이거를 좀 때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전쟁 위기는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은 말이죠. 우리 국내 정치도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불만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 지지율이 50%가 항상 넘게 나오는지 이거 참 궁금한데요. 기본은 그거예요. 왜? 자기들끼리 여론조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복잡한 이론도 가능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왜? 대한민국 여론조사기관의 95% 이상이 거의 좌편향 성향이 강하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저들끼리 여론조사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인은 우리 이제 우파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귀찮으니까 나 안 할래. 그러지 않아도 속상해 죽겠는데 나 여론조사 안 해. 너들 멋대로 어차피 뭐 그 여론조사 신뢰할 수 가차 없잖아. 가짜잖아.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이재명 지지율은 여전히 크게 안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나마 여론이 안 떨어져가지고 이해운이 자르지 않겠어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결국은 청문회 해보니까 이게 심각하거든. 그러니까 깬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승전 지금 지방선거 때문에 이해운이도 잘려 나간 겁니다. 아주 개망신 나간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해운이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거 뭐 나가 떨어졌다고 수사 안 하면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수사 좀 똑바로 해. 그래갖고 아파트도 다 뺏어야 돼. 그리고 아들들 이거 다 있잖아요. 조국이 딸 다 망했잖아요. 족보 다 깨 나왔지 않습니까? 학적 다 취소됐잖아요. 그래서 이혜원이 아들 참 뻔뻔스럽게 실력은 대단했는데 입증할 게 없어서 억울하다. 아이고 웃기고 앉아 있어요. 실력 대단하면 왜 자기 할아버지 빼까지 써 돌아가신. 안 그래요?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훈장 받은 걸 가지고 무슨 뭐 사회에 뭐 선한 활동을 했다고 그래서 그 점수가 매겼다고 하는데 설령 입시 용황에 그런 게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회적인 지도권자의 위치에 있으면 지도자 위치에 있으면 그거는 빼야지. 이런 인간들이 무슨 교수하고 자빠졌으니까 말이죠. 아니 제 아버지 그러니까 이혜훈이 남편 참 뻔뻔스럽게 짝이 없어요. 이혜훈이보다 더 뻔뻔한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자기가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이면서 자기 아들을 점수가 부족하니까 로또 아파트 당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아들을 갖다가 계속 거주하는 거야. 그 점수 5점 받아갖고 턱걸에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지금 6, 70억 벌어먹은 거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몰수해야 돼. 그래서 아파트 몰수. 그리고 아들도 학점 그 점수 없었으면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집어넣으려고. 이 치사한 인간들 말이죠. 이런 인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인 그 연대 상대면 연대하면 어디예요? 상대잖아. 보수를 하고 앉아있고 말이죠. 조국은 더하죠. 저런 인간이 어떻게 뭐 서울대 법대 교수라고 몇 년간씩 해먹고 앉아있고. 아이고 정말 그러니까 서울법대 교수들한테도 참 서울법대 교수가 얼마나 서울대학 교수가 뭐 법대고 어디고 간에 얼마나 명예스러운 자리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저런 인간이 꾸장을 치더니 이혜훈이 남편이 말이죠. 대화가 지금 좀 엉뚱한 데로 가서 죄송한데 열불이 나네요. 지금 갑자기 그런 얘기 하다가 보니까. 자, 여러분들도 뭐 저보다 더 많은 분노를 느낄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요. 그러면 맨 먼저 어제 집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요즘은요, 이 언론도 집회가 큰 집회를 먼저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이 좌파들 집회를 먼저 보도해요. 예. 자, 어제는 통합연대점 앞에서 이제,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주축인 자유통일당의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가 11시 30분부터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손현보 목사가 이제 풀려났잖아요. 그러면서 전광훈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믿는다. 이런 이 취지의 그런 이제 이 연설도 많았고요. 그리고 2시 반부터는 세종 로타리 방향으로 행진을 대대적으로 벌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 행진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이제 요게 이제 우리 그 전광훈 목사님의 요 행진이 더 뭐죠? 행진이 아니고 그 집회가 되겠습니다. 자유마을 이런 거 눈에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의도에서는요, 우리 우파, 어제 여의도에서 말이죠, 이 좌파들도 좌파가 아니라 그 한동훈이 지지파, 이 한딸들도 집회를 했지만은, 한딸들 말고 반대로, 그래서 이제 빨간아재 좀 김상진 대표가 이끄는 신자유연대, 그리고 이제 벨라도, 이런 데서 이렇게 집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수사하라, 네? 수사하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집회가 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이 제명 규탄하는 이런 그 한동훈이 그러니까 이제 극우 성향의 유튜버 벨라도 이렇게 언론에서 무슨 극우 성향이에요? 예, 탄핵운동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한동훈이 제명을 환영한다. 한동훈은 잘 가라. 이런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들었고요. 그리고 4시 30분경부터는 이 산업은행에서 국민의힘 당사까지 그리고 민주당 당사를 지나서 다시 산업은행으로 돌아오는 경로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예, 한동훈이 제명을 환영하는 집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집회 제명으로 끝날 게 아니죠. 요 인간 수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수사하라. 이게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동훈이 이거 수사하라. 예.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 파들은 여의도 공원 근처에서 이제 보수 리더 한동훈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집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좌파들은 이건 뭐 매주 말마다 있는데 몇 명 오지도 않아요. 촛불 행동,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과 국힘 해산을 주장하는 집회를 가졌어요.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종북 이 좌파들 전국 민중행동 아주 뭐 물수 종북 좌파죠. 요것들이 또 오신각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이 정도가 되면, 아니, 뭐, 협중, 이런 세력들 단속하라, 대통령이 지시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도 이런, 이 좌파들의 집회는, 뭐라고 그러죠? 중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대통령이 잘하네. 이런 소리가 나올 텐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유대학, 이 박준영 대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집안은 다 좌파예요. 예. 박성재 전 MBC 사장이 자기 아버지잖아요. 집안은 다 좌파인데 아들만 우파입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자유대학의 이제 박준영 대표는 지난번에 이제 윤 대통령의 구형이 있을 때 법원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강한 결기를 보여줬죠. 예,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자유대학, 그러니까 자유대학은요, 자유수호 대학연대가 자유대학의 자유대학의 약칙은 자유수호대학연대의 약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들, 또 지방에 있는 대학들까지 합쳐서 20여 개 대학이 중심이 돼서 결성된 게 자유대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0여 개 대학입니다. 죄송합니다. 40여 개 대학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자유대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서울 중심의 활동인데 전국적으로 좀 이 활동을 확산하겠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보수 아주 청년 단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 충청 지구에서 이미 출범이 끝났고요. 부산 지역도 지금 출범 직전에 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자유대학의 활동은요, 정치 재판을 중단하라. 이게 그러죠. 윤 대통령 석방하고 뭐 부정선거를 중단하라. 이런 이게 이제 기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해운대수도요. 부산 해운대수도 지금 지방 그 조직 부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윤 어게인 그리고 탄핵 반대 부정선거 축출 이게 이제 핵심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 이제 충청도에서는 이미 만들어졌고 부산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워싱턴까지 진격을 해서 지금 단체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황교안 대표의 지금 이 미 언론 매체에 대한 기고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황교안도 말이죠. 기본적으로는 우선 탄핵 반대죠. 네, 탄핵 반대. 그다음에 이제 핵심은 부정선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하고 부정선거와 관련된 글을 미국 보수 매체인 그 데일리 콜러에 최근에 기고를 했어요. 자, 근데 최근에도 말이죠. 이 황교안 대표는 게이트웨이 펀드에도 과거에도 이제 기고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배후에 중국이 있다. 이거 척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는 탄핵은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윤 대통령의 투옥은 계엄을 내란으로 보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는 이미 지금 내란 선동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져 있죠. 지난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면요. 데일리 콜러는요. 지금 이제 지금 이 세가 말이죠. 구독자 수가 한 좀 5, 6천만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월간 방문자 수가 죄송합니다. 월간 이 온라인 매체인데 더 데일리 콜러는요. 2010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전 월간 순 방문자 수가 한 1,000만에서 2천만 정도 되고 월간 페이지 뷰가 6천만 정도 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실은 기고문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이제 사형 구형 이런 것들은 배후 세력이 뭐냐? 종북 세력이다. 그리고 종북 세력 하면 항상 따라오는 게 지금 우리 한국 국내 정치판 부정선거에서 따라오는 게 어디죠? 중국 공산당인 거죠. CCP. 요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1년의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1년의 지금 이런 종북 세력과 중국 공산당에 의한 보도의 작업이다 이거죠. 작품이라는 거죠. 1년의 과정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구속, 사형 구형에 이르는 1년의 과정이 단발적인 정치 사건이 아니고 최소 1년에 걸쳐 설계된 시나리오의 결과다. 이 과정의 핵심 세력은 친북 좌파와 중국 공산당의 개입이다. 자, 그러면서요.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자유민주주의 핵심인 선거 과정이 훼손됐다고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제기되온 부정선거 의혹은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되고 있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선거의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왜? 미국의 유권제도 그리고 한국의 사전투표제도 이게 말하자면 부정선거의 온상이라는 것이죠. 특히 한국의 선관위와 관련한 각종 부정선거 의혹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위원장을 판사들이 맡는 관행 때문에 사법부가 선관위를 비호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건 여러 차례 우리가 지적했었습니까? 따라서 선거 무효 소송도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고 공정한 판단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계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 6년간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연이어 압도적 승리를 거둔 점을 이거는 전례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윤 대통령의 당선이 굉장히 유일한 예외인데 부정선거가 아니었으면 실제 득표는 더 컸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당시 0.73%포인트 차로 이겼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0.73%포인트로 간신히 이기게 된 것은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이렇게 황 대표가 주장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렇게, 지금 이제 본인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부방대하고 시민들의 감시 활동이 일정 부분 역할했다. 그나마 이거 감시하는 바람에 0.73%라도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2024년도 12월, 그럼 이제 이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이거를 증거로 확보해서 선관위에 군병력을 배치했지만 핵심 서버에는 접근하지 못했고 이후에 탄핵되고 사형이 구형됐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태의 배후 세력으로는 친북 세력과 중국 공산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 과정에 북한과 그리고 중국
연계된 인사들이 관여했고 중국의 통일전선 공작이 한국 선거 시스템 전반에 침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중국 공산당 핵심 이론가인 왕우닝을 민주 지도자라고 소개한 사례까지 지금 밝히고 이거야말로 충격적이다. 근데요, 존 밀스 대령이죠. 우리 한국 부정선거 감시단 요원으로 왔던 존 밀스 대령이 바로 왕우닝이가 한국의 개입의 절대적인 설계자다. 이렇게 이미 공표한 바 있어요. 여러 차례 저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다 기억나실 겁니다. 요거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베이징이 말이죠. 캐나다 선거까지 개입했다면 전략적으로 훨씬 중요한 한국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비논리적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말이죠. 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미국과 유엔의 지원 속에서 성장한 성공 사례였으나 현재는 북한과 중국 정권에 의해서 질식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조작된 선거를 통해서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려는 시도가 미국의 국익에도 반한다. 예. 그래서 현재 한국은 상권 분립과 법치가 무너진 마비 상태다. 부정선거로 탄생한 정부와 국회가 사전투표 제도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국제적 선거 조작 카르텔이 한국까지 오염시켰다는 사실이 국제사회에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지난 5년간 진실받기 위해 모든 방법으로 싸워왔고 한국의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투쟁은 결국 국민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국민의 승리로 끝나야죠. 자, 그래서 당락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가짜 국회의원이 한 50명 정도 된다. 이게 장제원 박사의 일관된 주장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장제원 박사를 비롯한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의 핵심을 보면 대수의 법칙에도 어긋난다.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에 어긋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사전 투표의 부정. 그게 바로 이제 대수의 법칙에 위반되는 결과를 갖고 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부정선거로 인식이 될 만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그건 부정선거 아니고 선거 관리에 부실했어. 이렇게 얘기지만 선거 관리 부실이 쌓이면 부정선거가 되는 거죠. 부정선거가 뭐 그냥 하늘에서 쑥 떨어지고 선거 부실은 또 따로 떨어지니까 그게 이어지면 그게 부정선거가 되는 거지. 규모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도 부정선거 문제에 관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도록 했고 최종적인 판단은 왜냐하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있다 없다 아니면 있으면 얼마까지 있을까 없으면 정말 어느 정도까지 진짜 없는 거야 이런 판단이 다 다르실 텐데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칩니다. 대단히